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모두의 바람입니다. 암세포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암 환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암세포는 주기적으로 생기지만 면역세포가 죽이기 때문에 암으로 발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암이 생기는 원인은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지는 생활습관으로 생기는 것이므로 암을 유발하는 습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많은 의사들이 자신은 물론 가족에게도 절대 먹이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혼자 사는 사람이 늘고 있고 소규모 가족이 증가하다 보니 집에서 간편식이나 건강을 내세우는 기능성 식품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먹는 이유는 다들 한결같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라지만 사실 이러한 음식들을 무턱대고 구매해서 먹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아는 건 역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사들이 절대 먹지 말라고 말리는 최악의 음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일 주스입니다. 평소에 건강에 좋은 줄 알고 마셔왔던 과일 주스가 오히려 건강을 망치는 독이었다 사실입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과일 주스 대부분은 생각보다 당분이 과도하게 많이 함유되어 있어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를 마시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라고 합니다. 과일 자체만으로도 당분이 높은 상태인데 거기에 더 좋은 맛을 내기 위해 시럽이나 액상과당과 같은 감미료를 첨가하기 때문에 비만이나 심혈관 질환 등의 성인병 발병 위험을 더욱 높이게 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공중 보건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과일 주스를 매일 한 컵 이상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뇨병 발병 위험이 21%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단단한 과육을 가진 과일들은 섬유질을 이루는 세포 조직이 질기고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어 섭취했을 때 소화 흡수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혈당 또한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지만 과일을 모두 즙 형태로 갈아버리게 되면 섬유질 모두 파괴되면서 소화되는 과정이 짧아지고 체내로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게 됩니다. 따라서 되도록 과일 주스보다는 과일 본형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카놀라유와 포도씨유입니다. 유채꽃 씨앗으로 만든 카놀라유는 여전히 부작용에 대해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기름입니다. 카놀라유의 발연점은 240도로 보통 튀김 요리 온도인 180도보다 높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심하고 사용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도에 따른 기름의 변화를 측정한 한 연구 결과를 잘 살펴보면 카놀라유는 발연점이 높아도 산화적인 안정성이 떨어져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다른 기름에 비해 산패 물질의 생성량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패란 기름을 공기에 오랫동안 노출시키거나 높은 온도나 습도에 노출되어 기름이 변질되는 것을 말하는데 기름이 산패되면 알데하이드와 같은 발암물질이 만들어져 심혈관 질환, 암, 치매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카놀라유에 이어서 포도씨유 역시 문제가 많았는데요. 트랜스지방의 함량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잘 살펴보면 포도씨유의 트랜스지방 함량이 기본적으로 높은 데다 온도를 높이자 다른 기름에 비해 수치가 급격히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산화 안정성 역시 카놀라유와 마찬가지로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용 기름에 대한 또 다른 문제는 바로 GMO인데요. GMO란 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생물체의 유전자를 변형한 식품인데 현재 카놀라유의 80%, 콩기름의 90% 이상이 GMO 씨앗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GMO가 암을 유발하고 호르몬 교란을 일으킨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GMO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데요. 따라서 굳이 산화 안정성이 떨어지거나 GMO 논란이 많은 기름을 사용하기보다는 논란이 적고 산화 안정성이 좋은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캔 제품입니다. 흔히 커피나 주스 등이 담겨있는 캔 음료 또는 햄이나 참치 등이 들어있는 통조림과 같은 캔 제품들을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데요. 주로 철과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캔 제품들은 식품과 직접 닿게 되면 쉽게 녹이 슬고 부식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통조림 내부에 에폭시 수지라는 물질로 코팅을 합니다. 문제는 이 에폭시 수지를 만들 때 들어가는 성분 중 하나가 환경 호르몬의 일종인 비스페놀 A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비스페놀은 우리 몸의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켜 암 발병률을 높이거나 당뇨, 비만, 기억력 저하, 성기능장애 등 각종 심각한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져 있지만 아직까지 비스페놀을 대체할 만한 물질이 없어서 여전히 우리 생활 곳곳에 쓰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캔 속의 비스페놀은 자연스럽게 음식물에 스며들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때 비스페놀도 함께 섭취하게 됩니다. 특히 비스페놀은 열이나 산에 약한 성분이기 때문에 흔히 캠핑에서 통조림채로 불 위에 얹어 데워 먹는다거나 난로 위에 캔 음료를 올려둔 뒤 데워 먹는 행위는 그야말로 환경 호르몬 그 자체를 요리해서 먹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적은 양의 섭취만으로
당장에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 역시 지속적으로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된다면 우리 몸에 각종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캔 제품을 보다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해선 캔 제품 그대로 고온에 조리하는 것은 피하고, 개봉한 통조림의 경우 부식이 빨라지기 때문에 남은 음식은 반드시 다른 용기에 옮겨 담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캔이 찌그러지거나 부풀어 오른 제품은 피하고, 통조림 국물은 통조림 내부에 다양한 물질이 녹아나왔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되도록 먹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를 대신해 햄이나 소세지, 훈제 오리처럼 가공된 육류를 많이 섭취하시는데, 사실 이러한 가공육에는 먹음직스러운 색을 내기 위한 발색제를 비롯해 많은 양의 나트륨이 들어가고, 고기를 절이거나 발효, 훈제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보존료나 화합물 첨가로 인해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몸에 심각한 질병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공육은 생산 과정에서 발색제 및 보존제로 사용되는 아질산 나트륨이란 성분이 첨가되는데, 이것이 단백질 속의 아민이라는 성분과 만나면 니트로소아민이라는 발암물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국제암연구소에 따르면 매일 50g의 가공육을 섭취할 경우 대장암 발생 위험이 18% 증가한다고 발표했으며, 이와 관련해 가공육을 인체 발암물질 1군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끔 먹는 가공육은 크게 문제될 게 없겠지만 꾸준히 자주 섭취하는 것이라면 암 발생 위험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되도록 가공육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래도 먹겠다면 불에 직접 굽는 것보다는 물에 데치거나 삶는 것이 트랜스 지방과 염분, 첨가물로부터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헛개나무차입니다. 은은한 향과 맛을 지닌 헛개나무차는 알코올 분해에 탁월한 효과를 지니고 있어 애주가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차인데요. 헛개나무 열매에는 숙취의 원인이 되는 아세트알데히드 성분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어 숙취를 빠르게 해소시켜주고 간의 재생 능력을 도와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헛개나무차는 급성 간염이나 만성 간염 등의 간 손상이 있는 경우 오히려 간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는데, 실제로 헛개나무 속 암페롭신과 호베니틴스이라는 성분 등은 간 건강에 도움을 주지만 그 외 다른 성분은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서울아산병원이 15년간 급성독성 간염과 관련된 급성 간부전 때문에 간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분석했더니 헛개나무도 이를 유발하는 주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느 한 대학병원 교수는 헛개는 간독성이 보고되어 있는 상황이고 부작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간 상이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섭취금지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하기도 있는데요. 헛개나무차는 적당량을 섭취했을 때 간이 건강한 분에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의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섭취할 때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암을 유발하는 의외의 음식 등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건강한 식사법으로 관리 잘하셔서 맛있는 음식 건강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 내일도 건강, 건강이 최고입니다. 긴 내용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기운팜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